윤석열 후보가 어제 5.18 참배 전에 방명록을 썼는데 그 내용을 두고 이게 맞춤법이 맞냐 틀리냐 예상보다 정치권의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우리 뭐 할 때 사실은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어디가 비뚤어져 있습니까?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의 정신입니다.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5월의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봐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경전 대변인이 반드시를 반드이로 잘못 쓴 것 아니냐.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으로 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제 사실은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혹시 잘못 썼나 했는데 이제 윤 후보가 명확하게 밝혔죠. 반듯하게 그 똑바로 세워 올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저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윤 캠프에서 적어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5.18이라는 거는 이미 광주를 넘었고 대한민국을 넘었고 전 세계적인 가치예요. 예. 2019년 6월이죠. 홍콩의 시민들이 그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예. 1절은 광둥어로, 2절은 우리 한국어로. 지난 2월이죠.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났습니다. 군인들의 총칼 앞에서 미얀마 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틀어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 세계에서 자유를 원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지금 함께 부르는 전 세계적인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이게 다시 정쟁한 소지가 돼서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5.18이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광주, 대구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가치로 확고하게 똑바로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더 큰 5.18, 더 큰 광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도 차례로 들어볼 건데요. 먼저 하태경 의원님.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그러면 똑바로라는 의미가 맞지 않냐. 맞춤법 문제가 아니라 의미 차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직접 본인 SNS에 차라리 표기 실수이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받아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좀 감점 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저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두둔해 주는 게 좀 도양 있고 큰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울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반듯하게 이 뜻이잖아요. 예, 똑바로라는 뜻이죠. 똑바로 세우겠다는 뜻이고 실제로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단체 중에서도 한 몇 달 전에 예. 5월 단체 어디 회장이 그러니까 그 타이틀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해외 출국해서 도망가고 뭐 이런 사기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5월 정신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예. 국민들 통합시키고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당파 투쟁을 조장하는 그런 명분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성토가 있어야 돼요. 5월 단체 내부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죠. 그리고 일부. 심지어 예. 얼마 전에 그 국정교과서법 비슷하게 5월 항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처벌해야 된다. 예. 그런 법이 민주당 날치기로 통과됐어요. 그건 5월 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는 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 반드시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 얘기까지 소환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요. 7개월 전에 여당 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반드시라고 표현을 했다. 이걸 두고 그러면 여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이거를 윤석열 후보 비판할 수 있냐 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반드시와 반드이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게 뭐 인터넷 댓글만 봐도 오타라든지 오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영표 의원 경우는 좀 지키겠습니다 앞에 들어가기에는 어색해 보이죠. 그러니까 잘못 썼거나 뭐 이 맞춤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 이제 일일이 너무 이렇게 시비를 거는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미 단초가 지난 대선 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유력 후보들이 막
방명록을 쓰는데 실수들이 잇따랐거든요. 근데 실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재직 중에도 대한미국인가 그런 잘못된 오타를 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대한미국 쓰다가 뭐 실수해가지고 리얼 비슷하게 됐다가 고쳐 쓰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뭐 홍준표 후보는 멸사봉공의 사자를 죽을 사자로 써서 예. 또 굉장히 좀 웃음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 어떤 쪽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같이 비웃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근데 돌아가면서 결국엔 다들 실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제 오늘 호남 행보와 글쎄요, 근데 갑자기 여기는 패널이 논쟁할 게 별로 없네요. 예. 아니, 원래 논쟁 많은데 오늘 갑자기 다들 분위기가 신사답게 너무 말씀하셔서 다음 부분에 논쟁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호남 일정과 방명록 논란 얘기 만나봤습니다.